부부지간에도 그런 거 같아. 참 새색거리다가 오늘 갑자기 타격거리 안에서 말하다마고 주먹이 날라오고 말이야. 어? 그래서 야, 이 김정일이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김정일, 야, 어떻게 북한 사람은 다 김정일이야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남북녀의 김정필. 네,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남남북녀가 어떤 주제를 갖고 왔을까요? 네,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힘들구나. 저하고 사는 게 그냥 남녀 간의 이런 삶보다도 인간 김정하고 살면서 저희 남편도 많은 것을 깨우치는 시기도 됐고, 저를 보면서 남북 통일이 왜 힘든지를 더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남편이 저랑 함께 살면서, 탈북민인 저와 함께 살면서 가장 황당했던 순간들, 네, 탑3를 제가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민영이를 출산하고 처음으로 가족 휴가라는 걸 갔어요. 그러면 그거 가기 전에 제가 휴가라는 걸 가봤을까? 못 가봤거든요. 특히 가족의 휴가라는 걸 연휴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 그걸 보면서 가장 부러웠습니다. 근데 민영이를 출산하고 그해 우리가 가족 휴가 갔지. 너무 멀리는 못 가고 영문사 근처에 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 겁니다. 내가 하나원 나와서 제일 먼저 옷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때 당신이 다니던 그 교회에서 북한에 보내는 옷들 중에 제가 입을 만한 옷을 골라서 가져간 게 그때 한 마디 됐지. 그 옷을 제가 한 5년 동안은 내가 그 옷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옷을 그 다음에 안 사 입었지. 나는 그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 교회에서 준 그 옷으로 외출복도 거진 그걸로 살았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돈으로 민영이를 출산하면서 산 옷들이 처음이었어요. 근데는 문제는 우리 처음으로 가족휴가 영문사에 가게 되면 그 계곡이 시원하잖아요. 그 여름을 제가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니까 이 사람이 그 휴가철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 태우고 그때 영문사에 갔는데 그 계곡에 놀았는데, 문제는 그 계곡에서 옷도 적시고 또 애기다니까 옷을 자주 빨기도 하고 했잖아요. 문제는 그 펜션에서 전날 밤, 그날 밤에 거기에서 옷을 빨았습니다. 손빨래로 빨아서 그 펜션 앞에다 널어놨어요. 근데 민영 아빠는 이미 민영이하고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저는 자지 않고 펜션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제 빨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보초금을 썼습니다. 문제는 자다가 우리 남편이 옆에 보니까 지금 애가 우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참 민영이가 젖 먹을 때니까 밖에 떡 나보니까 내가 이러고 밖에 쭉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왜 앉아? 잠이 안 와? 이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잠이 안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든데 내가 보초를 선다고 했습니다. 뭔 보초를 서? 이래. 뭐 어디 도둑이 있어? 일단 내 빨리 도둑질해 갈까봐 내가 보초를 쓴다고. 야,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그때 당신이 화낸 거 처음 봤거든. 미쳤냐고, 여기가 북한이야. 그따 빨래를 누가 가져가냐고 이런 거. 아니 그래도 내 빨래인데 내 옷인데. 나한테는 그때 당시 빨래도 빨래지만 내가 처음으로 돈 주고 산 옷들이에요. 내 돈이 들어갔죠. 여지까지 남이 준 옷을 공짜로 입었는데 내 돈 주고 처음으로 산 옷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옷을 밖에 널어놨는데 누가 훑집어가면, 바람에 혹시 날아가면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한테는 이만큼 더 태산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네, 그 한방집에 나와서 그 빨래를 다 걷었습니다. 걷어가지고 방 안에다 다 들어가. 자!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 들었어? 참 북한하고 참 실상이 한심하다. 세상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그런 습관을 이제 하나하나 겪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지. 앞으로 무슨 일을 겪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겪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지. 야, 어쨌든 그때 이 사람이 진짜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방 안에다 널어놓으면 욕먹지 않을까 이랬더니, 방 안이 이 난방이 좋은데 괜찮다고, 방 안에 널어도 충분히 마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받으니까 그냥 확 집어던졌는데, 예쁘게 정리정돈 다 해서 예쁘게 널어놓고야 제가 올라가서 잤거든요. 저한테도 잊을 수 없는 얘기였고, 나중에 이 사람 얘기를 보니까 여기 북한이 아니야, 그런 옷 남이 입던 거 들어와서 누가
씹어도 안 가. 아직도 그때 내 행동이 잊혀는 안 지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 남편이 한 일이 뭐냐면 펜션을 잡아도 빌라 2층 3층 해서 테라스가 있는 데다 이렇게 넓게 하면 했지 전원주택처럼 땅집에 있는 절대로 다시는 안 갔댔어요. 그렇지. 그때 그 처음이었지. 처음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당신이 생각나는 황당한 순간. 황당한 순간 자꾸 쳐다보면 울어. 쳐다보면 훌쩍훌쩍 우는 거야. 내가 한참 새벽에 자는데 어서 이렇게 훌쩍훌쩍 소리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여기 있더라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게 너무 자주 그랬어. 그 왜 울어? 그랬더니 별거 아니야 앉아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이 생각나고 이제 그래서 자기 우는 건 내가 알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옆에 있으면서도 그때 달래줄 수 있는 그게 뭐가 없더라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저다가 울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유, 참 엄마의 마음을 내가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데려올까 이제 그 생각을 했었고 그랬었지. 지금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때보다는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가끔씩 울면은 늘 가슴이 아파. 이 사람 갑자기 웃는 얘기하다 갑자기 사람 울리고 이래요. 그 생각나는 게 무슨 황당히 그거 이제 자다가 우는 사람은 내가 못 봤거든. 이제까지 자다 울고 뭐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저희는 그게 너무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 지가 이제 10년인데 10년 세월 살면서 아직도 내가 그 버릇을 못 고치죠. 근데 평생 이제는 그 아이들 품에 안아도 저한테는 그 세월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 버릇은 제가 못 고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가 밤에 자다가 운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걸 딱 눈치채고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깬 거예요. 정말로 그때 처음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업하다가 그게 부도나고 그리고 회사 생활이란 걸 평생 못 해본 사람이 회사 생활을 처음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밤에 정말로 힘들게 피곤하게 잔 사람인데 내가 자다 우는 걸 알고 깨어나긴 난 그게 더 신기했어. 그때 내가 여지까지 밤에 자다가 우는 버릇이 있는 건 이 세상 누구도 몰랐어요. 저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앤트맨 당황스러워서 싫었어요. 됐다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너무 이게 장기적으로 울다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묻더라고요. 결국은 애 보고 봐서 울 때도 있고 부모님 보고 봐서 울 때도 있고 고향 생각나서 울 때도 있고 민영이가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걸 보게 되면 그 아이들 생각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황당할 줄은 나 또 오늘 이 사람이 이것도 울어. 그게 또 그렇게 황당한 일이었는 줄은 내가 또 처음 알았네요 오늘. 황당하지. 어떻게 잘하다가 또 우냐. 아이고 당신이 울렸잖아. 남남부녀가 살면 이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황당했고 그 다음에 또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 타격거리 안에서 많이 맞았지. 사람 울다 웃겼다 이게. 아바이가 이제는 완전히 전문가 다 됐어요. 아니 뭐 전문가야. 생각나는 데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때 내가 처음부터 거진 의식 없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당신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니 그래서 툭 하면은 뭐 이 타격거리 안에서 함부로 입 벌려. 그래서 완전히 그 북한인데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은 타격거리 안에서 함부로 그렇게 집을 놀려서 날 놀려면은 김정일이 생각이 나. 그래서 자기 별명을 그래서 김정일이라고 진 거야 내가. 자기 처음에 우리 같이 살 때 그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툭하면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남한을 공격을 했잖아. 사건을 터뜨렸단 말이야. 한쪽에서는 대화한다 하면서도 부부지간에도 그런 거 같아. 세세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타격거리 안에서 말하다 마고 주먹이 날라오고 말이야. 그래서 야, 이 김정일이하고 똑같네 생각을 했어. 그래서 김정일,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은 다 김정일이야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야, 내가 그때 생각하는데 너무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어서 진짜 도화를 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타격거리 이러면서도 농담하게 손이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못 모르고 홀 당하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근데 농담이야 이래놓고 난 끝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 농담도 이제는 방어를 하기 시작한. 그러면 내가 손이 탁 가면
하면 그냥 바로 방어가 이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장난을 하면 얼마나 방어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난 계속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방어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막는데 언젠가 한 방은 또 맞고 있습니다. 기습을 당하지 항상. 그 농담을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 끝이 무슨 얘기가 우리가 마무리되냐면 이러고 보니까 결국은 항상 노리는 놈한테는 언젠가는 방을 맞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조카통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들이 항시적으로 부르는 노래처럼 들어야 돼. 이제는 정말로 하도 조카통일 뭐 전쟁 뭐 하도 뭐 도발했다 이러니까 이제는 국민 전체가 안보 불감증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그러구나 말거나 뭐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의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까? 마지막에 또 그런 결론까지 가게 되네. 왜 북한의 수동이 자기가 북한에서 나고 자라면서 교육 받으면서 몸에 배었어. 장난을 하더라도 저기 끝난 거 이제 어느 타격이 아니 이 사람아 근데 말은 조심해. 내가 또 갑자기 도발자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자기는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지금. 어머머 나는 남한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정말 어이없어. 까지 얘기하자고 남북한 합의. 이러다가 어느 정도 싸움 나다가 갑자기 아이, 휴전이 들어갑니다. 가서 조용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장난하다가도 뭐 자기 치고 나도 맞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언제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서 딱 뒤돌아서면 오히려 뒤에 와서 한 번 더 기습을 하는 거야. 북한이 그런 거 다. 그래서 그만하자. 좀 방심을 하면 그만하자. 언제 뭐가 날라올지 몰라. 그래서 자기 하는 행동이 진정이. 야 부부비밀 좀 적당히 공개해. 진짜. 아니 그건 장난이니까 우리 장난하는 거지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부지간에 장난해도 그 알게 모르게 그 장난 안에 지금 북한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해요. 아니 남이 자기가 미안할 게 아니라 영이 북한 사람들이 미안해지. 북한에 있는 정권자 남한도 이렇게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도 똑같아. 뭐 계속 남북 뭐지 저기가 폭발시킨 건데 거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라 했어. 근데 느닷없이 그 폭발시켰잖아. 자기들 논리대로 말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자기 생각이 나. 자기 행동이. 자기는 남한에 왔지만 북한을 표시하는 아주 그냥 무슨 뭐랄까. 목에 살이 낀다. 그만하자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만할게. 자 여러분. 내가 참아줘야 아하. 남남북녀 살면 이렇게 우왕좌왕합니다. 네, 오늘 탈북민과 함께 살면서 가장 황당했던 순간들 탑3 저희 아바이 동지가 쪼목쪼목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울다가 웃다가 네 여러분도 함께 울다가 웃다가 하셨나요?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